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현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진단이 중요하다. 진단이 정확해야만 치료가 잘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잘하려면 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들을 잘 물어보고 또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의사들이 그를 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한의학 진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의사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물어보는지 또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한번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의학 하면 한의사들은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환자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환자가 추운지 안 추운지, 이 한열이라고 하죠. 열이 나는 병인지 아니면 추워 생긴 병인지 이 두 가지를 이 한 가지죠. 크게 보면 이 한열이라고 그러는데요. 열이 있는지 차가운지 이 판단을 아주 중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의학의 큰 치료 법칙 중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치료 법칙 중에 첫 번째를 차지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열이 나면 찬 약으로 치료하라. 몸이 차가우면 더운 약으로 치료하라. 이것이 가장 큰 기본 원칙의 치료법 중에 기본 원칙 중에 기본 원칙이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더운 사람에게 더운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추운 사람에게 추운 찬 약을 복용하게 하면 더욱 그 병의 상황이 악화되게 되는 거죠. 병을 낫는 것은 고사하고 병이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선 위험한 상황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대생들에게 한국에서도 강의를 했고 여기 와서도 강의를 하는데요. 늘 그렇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렇지만 이 한열의 판단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크게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고치는 건 둘째치고 한의원에서 도리어 병이 나빠지거나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되지 않게 이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고치고 못 고치고는 나중입니다. 그러자면 이 한러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 하고 늘 강조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러의 판단도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만져보거나 보면 내가 열이 있는지 차가운지 간단하게 알지. 뭐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이 한러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몸이 차가워 아주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웠기만 하는 분들 이러면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차갑습니다. 아주 차갑고 춥고 찬물 못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판단한다. 이분은 확실히 차가운 것이 그 병의 근원이구나.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같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요. 이 열이 나는 것도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이 나는 방식에 따라서 치료법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니 의사들이요. 간단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선 열 하나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차가운 기운은 없이 섞여서 오지는 않는다. 한러가 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럼 단순히 열만 나는데도 열에 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선 신고는 몸 전체가 아주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그래도 차가운 기운이 전혀 없고 아주 열이 크게 나니까 간단하게 판단과 진단을 하고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열 중에는 어떤 열이 있냐면요. 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명칭인데요. 이 조자는 조류라는 말입니다. 조류. 우리가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가듯이 밀려오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그 조류를 탄다고 해서 그 열이 조류라고 했는데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열이 몸에서 확 올라왔다가 또 때가 되면 썰물이 나가듯이 밀려나가는 그와 같은 열을 앓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열에도 또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허로 인해서 생기는 조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이 허해가지고요. 이런 조혈의 특징은요. 오전에는 괜찮아요. 자고 나서 오전까지는 별 특정한 건 없는데 오후가 되면요. 이렇게 미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되면 좀 더 심해지는 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밤에 이 손발이 뜨거워서 내놓지도 못하고 자고요. 그리고 답답증, 조갈증이 나고요. 근데 재보면 체온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떤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는요. 음이 허해가지고 나는 열이라고 봅니다. 즉 양이 강해서 우리 몸에 불이 강해서 나는 열이 아니라 음이 허해서 상대적으로 양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한의학에서 체온은요. 어떻게 유지되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요. 솥에 물이 들어있고 밑에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솥에 들어있는 물과 불이 일정한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이가 들면요. 이 물과 불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균형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 불의 세기는 변화가 없는데 이 물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비 속에 물이 없으면 불이 아주 약해도 냄비가 어떻게 됩니까? 파글파글 끓어댑니다. 이런 경우가 음허열입니다. 음이 허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불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면서 몸이 바짝바짝바짝 냄비가 끓듯이 그렇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열입니다. 그 다음은요. 양명조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약에서 양명하면은요. 이 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대장가요. 그런데 이 양명조혈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후 해질 때가 되면 열이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올라가고 보통 낮에도 저녁 때도 열이 있지만 오후 해질 때가 되면 아주 열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아주 심한 변비가 차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하진 않지만 조그만 변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변비가 있는 분들 보면 제일 기분 나쁘고 몸이 짜증이 날 때가 오후 해질 때일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요. 이 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명경이 소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명경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언제냐면 이 오후 해질 때가 양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양명경이요. 이 변비가 차고 열이 많은데 오후 해질래 그 시간을 만나니까 그 열과 열이 그 기운과 기운이 증폭돼 가지고 열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이 변비가 아주 심해서 열이 고열이 나면서 이 양명경에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헛소리까지 하게 되고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고열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열이지만 급하게 설사를 시키는 약으로 사해서 변비를 뚫어주지 않으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같은 조혈약도 습해서 생기는 조혈이라는 게 있어요. 습온조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오후에 열이 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습해서 생기는 열들은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별로 열이 없는 것 같아요. 열이 바깥에 뜨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마를 잡고 30초 1분 이상 누르고 있으면 속에서 뜨거운 열이 막 손이 될 것 같은 뜨거운 열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습한 기운이 같이 이렇게 열하고 묻어 있기 때문에요. 이 열기가 발산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한 기운이 있으면 이렇게 느물느물하죠. 그러니까 몸속에서 이렇게 딱 습한 기운과 열이 붙어가지고요. 발산 못하게 이렇게 그냥 만지면 별로 약간의 열이 있구나 정도인데 실은 자세히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찬약만으로 치료가 안 되죠. 이 습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다른 많은 사기들 중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이외에도 한로로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열 또는 오한과 발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열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의사에서는요. 그 판단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은요. 이 열 하나를 봐도요. 그 열이 어떤 열인가를 이렇게 세심하게 물어봐서 판단을 열을 본인이 아는 거 아니고요. 환자분밖에 모르는데 열이 어떤 것인지 만져도 보고 또는 물어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하는 진찰들이요. 얼마나 어렵고 쉽죠. 물론 양의학도 마찬가지겠죠. 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간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한의학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의학이야 어렵지만 뭐 많은 경우 기계들로 대체해서 판단하지만 이건 환자와 의사 간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아야만 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들을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 문진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밀한 차이들을, 같은 열이 있어도 어떤 열인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그 차이점들을 구분해가고 판단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약에서 문진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